남편과 저는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도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는데 남편이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겠다며 무작정 건너온 길이었어요. 가난은 상대적일 수 있다지만 당시 저희 가족은 참으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얻으려고 했던 번듯한 직장과는 거리가 먼 도넛이나 뷰티 서플라이 캐셔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힘을 보탤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가난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4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 저로 하여금 절대 가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에피소드들의 일부일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 미국에 오고 나서 간만에 아이셋을 데리고 처음으로 미국 큰 몰에 구경이나 하자며 갔습니다. 이리저리 아이 쇼핑을 하며 한참 돌다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푸드코트였어요. 온갖 달콤하고 고소하고 기름진 맛있는 냄새의 향연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사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배가 고프고 먹고 싶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진짜 뭐라도 사 먹이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남편은 몰에서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동네 맥도날드에 가서 1달러짜리 햄버거를 한 개씩 사서 쥐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한창 잘 먹어야 하는 어린 나이에 그런 그림의 떡을 보게 만든 부모의 모습이어서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지요. 두 번째 기억. 이민 초창기에는 영어 ESL 수업을 해주는 미국 교회에 다녔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이 원투원 프리토킹식으로 영어 수업을 해주었고 아이들 놀이방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이었습니다. 저의 1대1 영어 파트너 선생님이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니또나 선물 교환 같은 것인 줄 알고 집에 와서 애들과 남편에게 물어보고 목록을 채워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목록을 적으라는 말이 없었고 그렇게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목록을 적으라는 말이 없었고 그렇게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사흘 전쯤이었던가 어느 날 저녁에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는 지금 집으로 방문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벨이 울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보니 10명 정도의 어린 중학생 10대들과 영어 선생님이 서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간에선 저희 아이들과 저를 향한 노래였던 겁니다. 당황스러움 속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내가 불우이웃 위문의 대상이었구나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위문 공연이 끝나고 그들은 좁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미국 아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신기하다는 듯 둘러보는데 그중 몇 명은 우리 큰애와 같은 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마치 산타라도 된 양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고 우리 애들은 한가운데 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받으며 선물을 열고 있었지요. 저는 이 상황이 미칠 듯이 창피했고 얼굴이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이 해줘도 민망할 판에 저 어린애들이 코 묻은 돈으로 십시일반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 컴셉이라니. 남편은 그때 일하러 가고 없었습니다. 둘째, 셋째는 어려서 마냥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큰애가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는 않을지 오직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모두들 돌아가고 나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자존심 섞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받은 자켓을 가리키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창피함보다는 자켓이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화가 나고 황당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기억. 그 ESL 영어 수업에는 한국분들이 제법 계셨는데 그 중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이야기를 몇 번 하다 보니 서로의 남편이
대학 동기였던 것이었죠. 그 여자의 남편은 치과 의사였고 아주 부자 동네에 살았으며 당시 시간이 남아돌아 영어 공부나 할 겸 수업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남편들이 동문이라는 이유와 비슷한 나이 때문인지 저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이야기 상대가 필요했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들어주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 밖에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매번 밥과 커피를 사주었고 의리의리한 집에도 초대해 주었어요. 커피라도 제가 살라치며 사양을 하시고 먼저 결제를 하셨어요. 제 형편으로는 사실 그분에게 맞게 대접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간 좋은 날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하고 통상적인 말일 수 있는데 그날만은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날? 그 좋은 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거지? 도대체 오기는 하는 걸까? 그날에 했던 이 생각은 가끔 아직도 떠오릅니다. 결국 제 성격상 받기만 하면서 상대방이 제 사정을 안다는 이유로 얻어먹기만 하는 동등하지 못한 관계를 차마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비겁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기억. 막내가 조금 크고 미국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간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14년 전의 일이네요. 물론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새벽에는 도넛 가게에서 캐시어 일을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같은 반에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여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 클리닉 수업이 일찍 끝나서 둘이 한국 카페에 가서 남은 숙제를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서 제가 백팩을 메고 앞서 걸어갔고 그 동생은 전화를 받느라 뒤처져서 따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카페에 들어와 커피를 시키고 숙제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 동생이 웃으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언니 나 방금 되게 웃긴 거 봤다? 언니가 앞서 걸어가는데 그 옆에 언니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더라고. 언니는 백팩 메고 스크럽 입고 어깨가 축 처져서 걷는데 그 옆에 여자는 예쁜 골프복 입고 골프 가방 메고 나란히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비교되는 거 있지? 야, 언니는 저 나이에 공부한다고 고생하는데 저 여자는 골프 치고 여유롭게 살고 그 비교되는 모습이 참 그렇다 싶더라고 하며 아무런 악의 없이 쾌활하게 뱉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작 저는 골프에 관심도 없었고 사실 그런 삶과 비교도 않고 살아가는데 타인의 시선은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를 동정하고 비교하는 그 말에 대충 대꾸하고 넘겼지만 그 여운은 송곳처럼 가슴에 박혀 지금도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가난은 저 혼자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넘어 남들의 시선 속에서 낙인 찍히고 무례하게 비교당하는 비참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 가난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궁금하시면 다음 사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